하위문화와 대중문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주류문화와 하위문화. 주류문화는 한 사회 구성은 많은 구성, 대부분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구성은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를 주류문화라고 하고, 하위문화는 일부 구성원이 공유하는 문화입니다. 그 특징을 보게 되면 지금 말하고 있는 하위문화의 설명은 반문화의 성격이 있거나 반문화의 성격이 없거나를 모두 포함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하위문화죠. 특징,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서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위문화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적이다, 이 부분 꼭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가 발전하거나 변화하게 되면 다양해지고 세분화된다는 겁니다. 이런 특징도 잘 기억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하고, 기능을 보게 되면 구성원의 문화 정체성 그리고 소속감 형성에 이바지한다는 것, 또 사회 전체의 문화를 풍부하고 다양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하위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부하고 다양하게 한다는 것, 이 부분까지도 잘 기억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하위문화 중에서 반문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문화는 주류문화를 거부하거나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배 문화에 충돌하는 경우가 많고, 보수성이나 문제점을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또 바람직한 변화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것. 주류문화, 하위문화, 반문화의 포함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포함관계는 절대 논할 수 없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왜 논할 수 없느냐? 가장 주된 이유는 그러한 문화들이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포함시킨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격이 똑같다면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기준이 똑같다면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한 가지 포함관계를 논할 수 없는 것 생각해보면, 주류 문화의 크기하고 하위문화의 크기하고 비교해보면 하위문화가 훨씬 더 큰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류 문화와 하위문화는 포함관계를 논할 수 없다는 것.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하위문화는 반문화의 성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것. 변화 양상을 보게 되면 소멸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류 문화가 하위문화로 안 바뀌고, 예를 들면 기존 문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냥 소멸돼 버려요. 두 번째로는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로 자리 잡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부 구성원만 누리던 것이 대부분 구성원들이 누리는 문화로 바뀌는 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클래식 음악을 향유하는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일 겁니다. 세 번째는 반문화가 주류 문화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절대왕정 시대에는 민주주의 같은 것이 반문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민주주의는 주류 문화로 바뀌게 됐다는 것. 그래서 변화 양상까지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획일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상업성, 폭력성, 선정성,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대중문화의 비판적 활용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 시간에는 문화 변동의 요인, 그리고 문화 접변의 유형, 문화 접변의 결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